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죠. 요즘 애들 싸가지 없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당시에도. 예, 수천 년 전에. 싸가지가 없다는 건 뭘까요?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고, 그건 화법입니다. 말하기가 계속 뭐 세대차가 나서 흔한 말로 개기기만 하고 서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옛날에 쟤들은 싸가지가 없었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 서로 상대편 많이 공격하죠. 싸가지 없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대부분 많은 얘기를 하실 때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 집에서 내가 입만 열면 우리 아내 아이들은 거의 듣지 않아요. 경상도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경상도 사람만 뭐 밥은 자자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 집을 떠나서 이제 밖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내도 지방에 많이 내려가 있고 저녁에 강아지들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 아이들은 제가 얘기하면 이러면서 듣습니다. 경청의 롤 모델입니다. 예. 반려견, 반려묘가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SNS에 나오는 그 반려견, 반려묘의 동영상 보시면 정말 얘네들만큼 집중해서 경청, 오늘 저희가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경청이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감사하게 정말 경청하고 계십니다. 앞에 우리 정찬필 총장이 강의하실 때도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봤는데 역시 그러려고 생각하고요.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1기, 2기 때는 입학식부터 졸업식 그리고 3교시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오늘 우연하게 KBS 그만두신 분, SBS 그만둔 사람, 인생의 이모작을 조금 일찍 시작한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1기, 2기 때는 제가 그래도 시간이 좀 많았는데 갑자기 저도 어공이란 거 단어 싫어합니다. 갑공을 좋아합니다. 갑자기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쁘고 오늘도 수업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화예술대학교 4시간 하는데 오는데 1시간 반 걸려요. 승용차로 운전하면. 인천이 키로수는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지하철 타면 1시간 40분 걸려요. 갈아타는 게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승용차로 계속 오기도 하는데 오늘 가장 힘들었던 건 3시에 수업 끝나고 지금까지 기다린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 사실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나저나 어쨌든 많이 3기 제일 기쁜 건 평균 연령이 엄청나게 젊어졌어요. 1기, 2기는 저보다 다 대부분 선배들이 많이 계셨는데 여기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딱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지고 싸가지가 많이 있으신 분들, 좋으신 분들, 열심히 경청하시는 분들은 그게 있는 건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평균 연령이 젊어지고 원장님 얘기하셨습니다만 3기 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잘 대기업가 리더십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는데 거기서 우리 정화예술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가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CEO 스피치인데 사실 1기 때는 제 마음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원장님이 감히 18년 전에 저한테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배웠는데 2기 때는 여러 가지 간섭을 많이 해서 2기 때 강연을 많이 고쳤어요. 주로 어떤 얘기였냐면 우리 정찬필 총장이 얘기하신 거랑 같아요. 이게 강의를 계속하면 여러분도 좁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보이고 제가 말을 많이 안 하고 주로 여러분이 스피치 하시는 걸 보면 도저히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좋아진 시대가 뭐냐면 1년 만에 요즘은 제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카톡으로 우리 박혜원 주임에게 전송을 해서 그걸 바로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급적이면 몇 분이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CEO 스피치고 여러분이 도산 리더십, 도산이 꿈꾸는 21세기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세종대왕의 리더십 많이 배우셨죠? 그리고 뭐 챗GPT도 배웠고 오늘 거꾸교실 에 대해서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보다는 앞에 나와서 스피치 화법을 많이 하시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꾸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저한테 많이 물어보셔요. 26년 동안 아나운서를 했다는데 어떻게 하면 말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음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 외모를 남들이 좀 좋아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나운서 저희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첫 번째, 남들이 듣기 싫어하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 그 사람이 화면에 나왔을 때 채널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외모. 그 정도면 됩니다. 뭐 전부 정우성이 방송 뉴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영화 배우나 탤런트나 다 잘생기고 뭐 많은데 아나운서들까지 나와가지고 너무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이러면 우리가 TV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아나운서처럼 또 제가 목소리가 좋은지 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구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야, 너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키가 커? 일단. 같이 여자 아나운서라고 하면 너무 차이가 나고 카메라 감독들이 불평합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제 목소리는 비음이 많습니다. 비음이 많아서 또 낮은데 약간 가늡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의 어떤 전형적인 목소리는 목욕탕에서 울는 듯한 그런 굵은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목소리가 많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좌절할까 봐 격려해 주죠. 야, 배한성 봐. 목소리 너무 빼는 강한데 대한민국 최고의 성우가 됐잖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배 가운데 이제 김일중 아나운서는 제가 한때 대한민국 최장신 아나운서 188cm로 최장신이었는데 그 친구는 191cm예요. 그것도 제가 볼 때 한 193 되는데 조금 줄여요. 저도 187이라고 많이 얘기했고 외모는 산적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다릅니다. 그래서 CEO의 스피치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경청하시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핵심을 잘 전달하면 됩니다. 그게 결론이고 많이 하면 된다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다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산의 입니다. 정치가이기도 하고 연설가이기도 하고 사가이기도 하고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도산의 말하기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도산의 연설은 까지 않고 부드럽고 진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합니다. 강의를 1시간을 하려면 최소 3시간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많이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준비해야 되고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오늘 CEO 스피치는 여러분이 많이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험 세들이 논리 정연하게 들어있고 또 도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경청의 인내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회의나 토론하게 되면 남의 말을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소통이 잘 안 되는 건데 나는 핵심을 파악하고 기다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리더십 때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정치가 혼란했던 시대에 도사는 독립운동가, 교육자, 정치가 다상가였지만 빨간 건 항상 중요한 거죠. 탁월한 연설가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탁월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탁월해야 되냐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요즘을 개봉하고 각성시켜서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보시게 되면 와 도산이 시대를 굉장히 앞서가서 이런 말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누르기만 해도 계속 용량이 큰 효과적인 수사 구조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우리 김철균 원장님이 알려주셨던 건데 더 많이 도산 선생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도산 선생님 연설 가운데
회제정에서 했던 연설이 가장 뭐 또 돋보였다라고 했는데, 회제라는 단어를 가지고 행소와 연결해서, 그 행사와 연결해서 소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서울 삼성병에서 함석헌 선생도 아시죠? 우리나라의 대또 사상가이실 때 조산성의 연설을 듣고 가슴을 움직이는 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성이나 어떤 산만한 뭐 제스처나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휩쓰는 조용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연설에서는 그런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국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 우리 모두가 대안을 책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본 또 다른 소결론인데, 여러분께서 이제 도산뿐만 아니라 CEO 스피치라고 했는데 스피치는 어떻게 할까? 짧고 재밌고 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기 좋게, 아까 쾌제 같은 경우도 단어를 많이 활용한 거고요. 계몽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옵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지금은 많이 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밥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싸는 거다 얘기하는데, 도산 선생이 가장 먼저 저런 걸 도입을 하신 것 같아요. 도산 선생님께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을 자각을 시킬 건가 했는데, 인용은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이러니까 그 당시에 들었던 분은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대한의 독립.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 화장실에 가도 대한의 독립. 이게 우리들의 머릿속에 들어온 겁니다. 도산이 말씀하셨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렇게 밥을 먹거나 잠을 자도 이런 의미를 대조를 시켰고요. 도산 선생이 실제 연설에서 이제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낭망은 실망인데, 청년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절대 청년은 실망하거나 낭망하면 안 되고,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또 여기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맥들이 나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옛날 손자병법에도 나오겠습니다. 그걸 도산 선생이 사랑과 싸움으로 대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살고 싸우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고 간결하죠? 이걸 도산 선생이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효과적인 서사 구조에서 이렇게, 여기서도 진실과 정의를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얘기할까? 짧게 두 줄로 대비를 시켰습니다. 진실은 따르고 정의는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어려운 단어를 서로 같이 운을 맞춰서 배치를 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말의 구조를 바꾸는 가분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비슷한 문장으로 반복을 부터 우리가, 여러분들도 앞에 서시면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을 길고 장황하게 할 필요가 없이 쉽고 간결하게 어떤 게 효과가 있을지 이 두 부분을 대비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쉽고 재밌고 짧고 대비를 시켜서 진실과 정의를 대비하든지 잘 때나 먹을 때를 대비하든지 이런 쉬운 것으로 도산 선생은 갔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또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도산 선생이 묻습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답변이 나오죠. 또 우리 사회는 여러분 같이 소통하면서 아끼고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차갑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게끔 도산 선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저도 요즘에 많이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CO의 스피치에서 경청, 두 번째 도산 선생님의 스피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듯이 쉽고 재밌고 간결하고 기억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는데, 첫째는, 둘째는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래서 도산의 스피치는 청중을 끌어들이고 질문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카톡 플레이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 이 두 분 다 자기가 말하는 것을 찍은 거는 처음이랍니다. 이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말씀을 많이 해봤다는 겁니다. 일단 기억하기 쉽죠? 예. 인종 원래 본인 지어주고 나라에 부르고요. 10년 전부터 인천 여행사를 하시면서 인문학과 인천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원래 공부이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인천은 무슨 교수가 공부해보니까 한파리더라고요. 이게 다른 기축공부도 하잖아요. 인천 은행학생들과 열심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님은 작년에 됐어요, 의원님. 예, 됐습니다. 이제 이 부분 그만 볼게요. 다른 사람 앞에 많이 서서 말씀을 해보셔서 그런지 모자를 벗고 계셨었는데 발표하러 나올 때는 쓰고 나오셨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저도 그전에 흰옷이라든지 잘 안 입었는데 이제 조금씩 일반적인 옷보다는 색이 좀 튀는 옷을 입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분은 이제 모자가 그렇게 튀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분이 보완해야 될 점, 발음입니다. 발음이 정확하게 자음과 모음 발음을 안 하니까 뭉개집니다. 본인은 다 끄덕끄덕하거나 이러니까 잘 알아듣겠지 하는데 그러지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들으면서 첫 번째로 했던 얘기가 내가 말하는 건데 왜 내가 잘 못 알아듣겠지? 라고 반문을 오히려. 두 번째 여자분 거 잠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자분은 굉장히 나올 때 부끄러워하시고 인종입니다. 원래 자신이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발표해 준 적이 거의 없다고 하셨거든요. 인간입니다. 저는 글쓰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글을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사람과 새로운 단어를 시각이 너무 부족한 문제를 느꼈어요. 기대가 되면 사건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면서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그 눈을 키워보거나 합니다. 이 수업이 끝날 때는 좀 더 사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람에 대한 이분은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수업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귀가하세요라고 했어요. 발표해본 별로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사람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이 하셨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저렇게 다른 사람의 발표를 보면서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KBS 뉴스라든지 뭐 모습 봤지만 그 나왔던 장학사가 되셨던 선생님은 그 당시에 화에서 굉장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강하게 이제 리액션이라든지 행동을 하고 계세요. 평상시에 수업하셨던 것보다. 왜? 카메라가 돌고 있지. 편집을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평상시보다는 좀 더 활기차게 이런 부분을 의식하고 계셨던 거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동영상에서 봤던 첫 번째 분은 발표할 기회가 많았지만 항상 상대방 위주로 배려하는 그런 발표를 하기보다는 내 위주로 했던 겁니다. 저런 분들의 특징은 본인도 인정을 하시지만 남보다 길게 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죠. 근데 이 여자분은 딱 30초 안 되게 하셨어요. 정리를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습득력이 빠르신 분이죠. 그날 저하고 한 1시간 수업하고 다른 분들 한 8분 발표하는 거 보고 그리고 본인은 저렇게 정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은 화법, 스피치, 우리가 CEO의 스피치 얘기하지만 본인이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스피치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동영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어떻게 하시고, 뭔 어떻게 하시고, 말하려면 어떻게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그냥 남의 걸 보고 내가 해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약 5분 뒤에는 몇 분 발표를 했습니다. 어느덧 여러분이 도산 에이게트 아카데미에 입학하셔서 벌써 3기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이 마지막 수업인데 다음 졸업식에 다 하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몇 분은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부장님 같으신 분, 언론사에 오래 같이 계셨는데 어떻게 에이게트 3기를 마치는 느낌 이 부분에 대해서 30초 정도만 발표를 해보시면 되고요. 또 뒤쪽에 제가 아는 분들 시킬까 봐 이제 걱정하실 텐데 모르는 분 시켜볼게요.
대표님 같은 분 시키면 좋겠는데 잘하셔요. 네, 잘하시기 때문에 다른 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분은 준비를 해주시고요. 뭐가 될지 모르니까 도산 에게타 리더십 상기 과정을 마치는 느낌을 30초 정도. 지금부터는 이제 머릿속에서 뭘 얘기할까? 주제를 생각해야 되고 그걸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것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인이 하신 발표를 휴대전화로 촬영을 해서 그걸 찍고 보면 분명히 느낌이 옵니다. 그런 거를 몇 번만 더 하시면 금방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김철규 원장님이 이조 장관님 같은 경우에 한번 그런 거를 해봤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은 뭐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기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근데 결론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보고 해야지 여기서 이론을 엄청 뭘 알려드린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에서 몇 드린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목 스님이라는 분이거든요. 도산 안청호 선생님의 연설문을 본인이 직접 낭독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낭독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족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연설문을 하나 올라와 봤습니다. 민족의 스승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글인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애국 정치가이기도 하고 일제강점기에 혼돈과 그런 핍박의 세월 속에서도 우리 민족 개발 방향을 제시했던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특히 도산 선생은 민족의 혼을 일깨우기 위해서 명연설 아까 여러분이 잠깐 봤습니다. 예, 계속 지금 남아있는 연설을 보자면 시이고도 동적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을 치고 그리고 그것이 문장을 이어서 마치 아주 그 자그마한 강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그런 연설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실천 없는 이론은 먹을 수 없는 양식과 같다라는 연설문을 준비해 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까? 자, 이런 게 이제 언론을 계속 틀을 거예요. 언론을 연구하신 분들은 많겠습니다만 정목 스님이 왜 저 공의 MC를 맡았는지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자 스님 비구니가 머리도 빡빡 깎고 파츠는 옷을 입었지만 누구보다도 편안하고 그 자리에 돋보이는 우리는 뒤쪽에 살펴볼 겁니다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말만 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소에게 무엇을 먹여야 좋을지 토론을 소를 굶겨 죽였으니 풀 한 집 여다 먹이는 것이 대개의 이론보다 나았을 것입니다. 독립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 비판하기만 일삼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책임이 없습니다. 또 자신에게는 잘못이 있더라도 꾸며버립니다. 남은 애써 했더라도 왜 더 잘 못하였냐고 그렇게 해서 쓰겠느냐고 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관은 남들에게 있다고 보고 자신은 권외에서 험담이나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우리 2천만 대한민국 속에는 너나 나나 죄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완용, 이용구로 하여금 나라를 팔게 한 것이 우리 국민인데 나를 뺀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 에게타 리더십과 좀 함께해 주십시다.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공평한 모양을 서고 152535할 1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 여기가 쉬우실 것 같고요. 저는 에게타 과정을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자기가 되는 것이 살아서 다시 애기가 됐었다는 베이비가 됐었다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많은 분들과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애타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그리고 경영진으로서 많은 관심을 주려고 했지만 많이 감정이 되는 시간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한 5년 다녀올 동안
우리 40명의 우리 리더하고 다시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충전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애타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이 이제 자아 비판을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점수 주자면? 괜찮은 운동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저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강의도 하셨고, 발표를 많이 하셨고, 언론사 생활에서 만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건데, 이제 감히 제가 이제, PD나 기자가 아니고 아나운서였고, 국어학으로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한 번도 거의 숨을 안 쉬고 말씀을 하셨어요. 호흡입니다. 호흡. 그러니까 많이 하셨지만 마이크도 계속 단 한 번도 손을 내리거나 바꾸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만 음성적인 부분과 비음성적인 부분이 있는데 화법에서는 비음성적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봤을 때 아무리 똑같이 말을 잘하고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하는 것보다 봤을 때 그냥 딱 봤을 때 요즘은 상처라고 얘기하죠. 딱 만나서 보면서 눈 맞추면서 안녕하십니까 할 때 그 느낌인데 그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스처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가 이제 말씀드렸던 호흡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실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과의 눈 맞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정도 하신다면 훨씬 저보다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하셨던 분 영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송희 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훨씬 편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프리핸드라고 하는데 마이크를 보통 한 손으로 잡게 되면 마이크를 잡은 손 말고 이 손이 훨씬 더 불편한 거거든요. 운동선수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테니스나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종목을 생각하시면 훨씬 잡고 있는 외에서 지금 왼손은 가슴에 대고 있죠. 가슴에 대고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선수도 있고 다르게 하는 선수도 있고 이 손이 근데 역시 말씀을 하실 때도 마이크가 이제 대부분 이렇게 차는 마이크도 있지만 들고 있을 때 잡고 있으면 오히려 두 손을 다 어떻게 주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비음성적인 부분 생각하시고 앉아 있는 자세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방송이 앉아서 하는 방송이 많은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하나.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크가 말씀 김종이라고 합니다. 리더십 과정 10주 차를 어떻게 이렇게 길게 잘 출석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은데 한 주 한 주를 알려주신 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며 중요한 거거든요. 같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스피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성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남성과 여성의 스피치의 차이가 여기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사회 언어학에서 이제 통계를 했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내를 많이 합니다. 여자들은 예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전공했던 경험법 같은 데서 여성들은 했어요 치를 많이 씁니다. 했어요, 그랬어요 이런 걸 많이 하고 남자들은 주로 안할까 하십시오 치를 또 많이 사용하거든요. 부분이 극명하게 보여지는데 앉아서 큰 움직임은 없어도 그래도 조금 더 김송희 님이 비음성적인 제스처라든지 시선이라든지 조금 더 확실히 그게 남자들은 좀 더 이성적이고 여자들은 좀 더 감성적이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제 생각의 정리입니다. 생각의 정리를 내가 어떤 걸 얘기하고 싶어 뭐 잠깐 메모를 했든 뭐든 그 메모는 앞으로 이제 머릿속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오늘의 결론 어떻게 하면 스피치를 잘할 것인가 내 머릿속에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아나운서들이 한 10년 차쯤 되면 스포츠 중계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경기장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서 계속 떠듭니다. 보이는 풍경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장충채권입니다. 지금부터 김솔 선수와 김철균 선수의 대한민국 최고 승전, 이런 정해진 어떤 톤은 만들어집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보면 다 일정하게 시작하는 그 리듬이 있거든요. 그 포맷에 맞추는 거는 쉬운 겁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훈련이 경기장 꼭대기에서 하는 거. 두 번째, 효과적인, 여기도 사진을 넣어놨습니다만 거기까지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비가 될 때 지하철을 타시든 버스를 타시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시든 창밖에 보이는 풍경을 1분만 묘사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수업을 마치고 명동 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은 첫 번째 서울역인데, 서울역 건물은 일제시대 때 만든 건물인데 저걸 헐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밤에 보니까 괜찮은데요? 예. 버스가 급하게 좌회전을 하면서 남영동 쪽으로 가고 있는데, 왼쪽에 보이는 건물은 KB인데 옛날에 한 10여 년 동안 건축을 못하고 계속 있었죠. 이런 보이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보이는 것을 입 밖으로 말을 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거꾸로 교육, 또 북유럽에서 지금 계속 하는 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을 좀, 제 아이가 2년 전에 대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교육학과 쪽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많이 찾아봐서 거꾸로 교육도 그때 봤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다 많이 들어가 봐서 찾아보고 했었습니다만, 가장 좋은 스피치는 내가 직접 내 머릿속에 시장의 앞으로는 보이는 풍경. 지금 제가 이제 앞에 있습니다. 딱 사진을 찍습니다. 동아예술대학교 대강당의 표정을 30초 말해보자. 이러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스피치를 잘하고 싶다면. 그래서 이제 경청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서 그걸 내 머릿속에 정리, 한 장의 사진으로 남겨서 그걸 말하는 연습입니다. 음성, 이런 부가적인 그런 요소에 큰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세 번째, 시간은 제일 길게 했지만 정리를 잘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동강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에이지스타 리더십 과정 3기 대학생이고요. 이번 과정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낯설기도 했고, 비유를 하자면 처음 수영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수영장에 가면 근데 이제 몸을 담그고 손이 들어가니까 몸도 적응하고 물도 따뜻했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시간 갈줄 모르고 되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가야 될 시간이 다가오니까 오히려 더 많이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저에게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을 앞둔 시기라서 더 특별한데, 저에게 큰 추억을 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우리가 칭찬하고 싶은 점은 비유였죠. 이제 저도 한동안은 교육과정은 수영장에 비유한 그런 스피치가 있었지. 그게 오랫동안 기억에 날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가면 좀 두렵고 물도 차가울 수 있고 놀랄 수 있고, 나는 수영 못하는데 어떻게, 이러다가 이제 적응이 됐고 나오려고 하니까 아쉽다. 이런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비유였던 것 같고요. 말의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전문가처럼 보이려면 우리가 이제 아까 중계 방송할 때 제가 이제 흉내 낸 것처럼 그 말에 쭉쭉 이어가는 힘은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피치를 제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일 힘있게 언어라는 이 매개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 제가 작년에 2달 정도 선거 유세를 해봤습니다. 26년 아나운서를 했는데 이거는 못하겠어요, 잘. 네? 좀 믿어주시고 여러분 모두 이거 잘 못하겠는 거예요. 네. 분야가 다르니까 이게 또 못하는 건데, 근데 몇 번 하니까 괜찮아졌고,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들도 그걸 되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하는 요령을 좀 고민을 하고 공유를 하니까 좀 나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동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왜 히틀러가 옛날에 얘기할 때 그런 거 제일 잘하잖아요. 선동하는. 그게 이제 동력인데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양념도 치고 뭐 이런 노래가 동요가 아니라 트롯으로 이렇게 가면서 쭉 가는 그런 변화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예.